과학이 발전한 만큼 치의학 분야도 발전하면서 진단에서 치료 그리고 완성까지 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치료 부담과 부작용을 줄인 디지털 임플란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치과 전문의 김정란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긴 치료 기간이 부담스러웠는데 네. 요즘에는 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면서 그 부담이 많이 좀 줄었다면서요? 네, 부담을 가진 분들이 많으십니다. 치아를 상실해서 임플란트 치료를 해야겠다. 치아를 회복해서 씹는 기능을 회복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치과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머뭇머뭇들 하시고 주저하게 되는데요. 심지어 10년까지도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통증이나 부작용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소개드릴 임플란트는 디지털 임플란트입니다. 디지털 임플란트는요, 디지털 기술을 사용을 해서요, 임플란트 치료 결과는 물론이고 치료하는 전 과정에 걸쳐서 환자분에게 친화적인, 환자분에게 편안한 임플란트 시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임플란트에 쓰여지는 디지털 기술은 여러 분야에 활용이 되는데요. 진단이나 수술, 식립 과정은 물론이고 보철이나 그 이후 교합 조정까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치료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법에 비해서는 훨씬 부작용, 출혈, 통증이 적고요. 심미적으로 혹은 기능적으로 만족도를 높인 진보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디지털 임플란트 하나하나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의 수술까지 좀 진행을 하는 거죠? 네. 설명해 모의- 주신다면요? 네, 모의 수술을 하는 진행 과정에 제가 디지털 임플란트의 세부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이 3D 구강 스캐너입니다. 3D 구강 스캐너 한마디로 얘기하면 입체 카메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아의 모양, 잇몸의 모양을요, 3차원적으로 영상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 팁이 스캐너인데 저 팁을 입안에다 놓고요. 입안에서 이리저리 칫솔처럼 움직이면은 3차원적인 그 모양이 자동으로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 3차원 모양 그런 거를 이제 프로그램상에 가져가는 거죠. 네. 3D 모의수술 프로그램입니다. 진단 자료, 3차원 자료를 프로그램상에다 놓고 치아나 임플란트 위치나 신경 등을 고려해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치료 중에 중요한 거는요, 첫 번째 스텝이 진단입니다. 진단이라는 것은요, 치아를 어디에다 놓을지, 임플란트를 어떻게 각도를 할지, 깊이를 할지, 어떤 임플란트를 할지, 뼈 이식을 어떻게 할지, 교합, 뭐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정밀하게 진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합니다. 이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지 사이즈로 정밀하게 하기 때문에 최상의 수술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진단의 정확도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정밀 진단을 통해서 맞춤형 수술 계획을 세운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네. 그럼 바로 심게 되나요? 네, 수술 계획을 세웠으면 네. 계획은 환자분의 입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환자분의 입 안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수술 가이드를 만듭니다. 수술 가이드를 디자인하는 모습이고요. 이것을 이렇게 실물로 만들기 위해서 3D 프린팅을 합니다. 수술 가이드를 입안에 장착을 했고요. 여기 네. 보면 파란색 구멍이 있는데 네. 이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드릴을 하게 되면 드릴이 휘지 않고서 정확하게 임플란트가 식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한 그대로 정확한 임플란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이처럼 디지털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무료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앞서서 설명하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정밀 분석과 모의 수술을 하면요. 환자 개개인 맞춤 수술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춤이라는 거는요, 네. 환자분의 조건에 맞아서 하는 건데요. 환자분의 조건이라는 것은 이제 환자분의 전신 건강에 관한 것도 있을 거고요. 나이 있을 거고, 그리고 바쁘거나 하는 그런 스케줄, 그리고 환자분의 관심사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그분한테 최적의 방법을 계획을 세워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바쁜 직장인이라면 일을 빨리 해야 되잖아요. 시간을 네. 줄이고. 그래서 즉시 보철이 필요할 거고요. 또한 다른 예를 들면은요. 임플란트를 이제 그러니까 치아가 3개가 빠졌습니다. 그럼 치아 3개를 수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임플란트 3개가 필요할까, 2개가 필요할까, 이렇게 고민들 하시거든요. 그것도 역시 환자분의 조건에 맞춰서 3개가 더 좋은 케이스가 있고요. 2개가 더 좋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입안에다가 심어놓고 그 다음에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네. 되돌릴 수 없잖아요. 이것을 컴퓨터 프로그램 상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옵션을 다양하게 수술해 보는 거죠. 그래서 최적의 조건으로 최적의 계획을 세워서 시술하기 때문에 환자분한테 가장 만족도 높은 시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설명하신 그러면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죠? 네. 네, 이분은 위에를 보시면 수술 전 사진의 윗니를 보시면 치아가 하나밖에 없고 다 상실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랫동안 틀니를 사용하셨는데요. 틀니를 사용하다 보면은 씹는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요. 말할 때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감이 높습니다. 그러나 여러 개 씹는 거 부담돼서 못 하시다가 디지털 임플란트로 치아를 회복하게 되셨습니다. 이분 디지털 임플란트를 위해서 다음 사진을 보면 치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치아를 배열하고 임플란트를 몇 개 심을지, 어떻게 간격을 할지, 어떻게 깊이를 할지, 각도를 할지 이것들을 전부 정해서요.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 왼쪽 사진에 녹색으로 표시된 거가 임플란트의 식립 위치를 계획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 똑같이 수술 후에 심어서 보철을 해서요. 정확한 임플란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구강 사진을 보면 저렇게 이가 하나도 없으셨었죠. 네. 수술 후 자연 치아를 가지게 되셨고요.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틀니를 하시다가 수술 후 치아를 다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분은 교합을 잘 설정을 했는데요. 낮아졌던 교합을 높이기 때문에 이 아래턱의 길이가 좀 더 길어지면서 보다 자연스러운 얼굴 모습, 보다 젊어지는 얼굴 모습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네, 예후가 좋은 사례 소개드렸습니다. 환자마다 개인차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디지털 수술 가이드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 뭐 찍고 꿰매는 과정이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네, 디지털 임플란트는 최소 침습 수술이 가능합니다. 최소 침습이란 수술을 적게 하는 것, 즉 조직 손상을 적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기존 방법은요. 수술할 때 그 치조골을 확인하기 위해서 절개하고 봉합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것에 반해서 디지털 임플란트는 수술 가이드가 알려주는 그대로 수술하기 때문에 무절개 혹은 최소 절개로 수술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통증, 출혈, 그리고 부종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절개나 최소 절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전신 질환이 있거나 또 절개에 대한 부담이 있는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예후가 좋은 사례 한번 계속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례는요. 공포로 인해서 수술을 망설여왔던 분의 사례인데요. 모의 수술 전에는 앞니만 저렇게 있었고요. 네. 모의 수술 후 치아를 저렇게 배열을 한 다음에 다음 사진을 보시면 왼쪽 사진에 녹색으로 계획된 사진입니다. 수술 후에 계획 그대로 임플란트를 심었고 지대주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분은 즉시 보철,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심는 날 임시를 장착해서 심는 날부터 씹는 기능과 심미적인 기능까지 모두 할 수 있어서 만족하셨던 사례입니다. 다음 사진 이제 수술 전과 후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예, 치아를 다 회복하셨죠. 이분 다음 사진 보시면 예, 수술 전후에 이렇게 됐는데 이분 스토리를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분이 10년 전에는 아래 치아 오른쪽에만 치아가 없으셨나 봐요. 네. 그때 수술을 받았는데요. 수술한 다음 날, 다다음 날까지 너무 통증이 심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못 견디고 임플란트를 빼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서 그때 이제 임플란트를 빼고 그렇게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임플란트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많아서요. 그러시겠네요. 예,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은 10년을 이 치아가 없는 채로 지내셨는데 이제 디지털 임플란트로 최소 침습 수술이 가능했기 때문에 용기를 내셨고 그리고 저렇게 치아를 전부 다 회복하셔서 굉장히 만족하셨습니다. 네. 자, 또 다른 사례 한번 계속 볼까요? 네, 이 사례는요. 수술 네. 전 사진을 보면 치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분은 연세가 많으시죠. 88세이시고요. 네. 아스피린 복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전신 질환이 많으셨던 분이십니다. 연세 많으시고 전신 질환이 있으시고 그리고 틀니를 사용하셨는데 틀니가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치과에 왔을 때는 나는 더 좋은 틀니를 만들고 싶어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틀니를 아주 잘 만들어도 틀니에 씹는 기능은 너무 적기 때문에 제가 환자분한테 좀 더 좋은 치료를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치조골 상태를 제가 체크를 해본 결과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으로 정밀 진단으로 제가 체크를 했죠. 그랬을 때 무절개 임플란트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틀니 대신에 자연 치아 같은 치아를 가지게 되셨습니다. 이분 디지털로 치료를 하였고 구강 스캔 후에 저렇게 치아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치아 배열을 아이디어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치아 위치에 맞는 임플란트 위치를 계획하였습니다. 수술 전에 저렇게 계획을 하였고 수술 후에 계획한 그대로 전체 임플란트를 갖게 되었습니다. 구강 내 사진을 보면 더 드라마틱한데요. 예, 수술 전에 아무것도 없는데 예, 임플란트 보철 완료 후 너무 예쁜 치아들이 저렇게 있죠. 예, 그다음 아래 사진도 역시 네, 전체 치아를 88세에 다시 가지게 되셨으니까 굉장히 젊어지셨고 굉장히 행복해 하셨습니다. 네, 예후가 좋은 사례 소개드렸습니다. 환자분의 나이나 평소 질환에 따라서 치료 경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수술 가위를 활용하면 정말 통증에 대한 걱정뿐만 아니라 치료 기간도 좀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임플란트 치료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서 네. 6개월에서 막 1년 이상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보통이었는데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최소 침습을 하니까 치유 기간도 감소하게 되고 치료 기간도 단축되게 됩니다. 이렇게 디지털 임플란트의 장점이 많습니다. 이 장점에 대해서요, 최근에 2019년에 논문이 발표되었는데요. 이 리뷰 논문에 디지털 임플란트에 관한 장점이 정확도가 증가되고 출혈 감소, 이전 슬라이드를 다시 보시면은요, 출혈이 감소됐고 통증이 감소되고 진통제 사용도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수술 시간도 감소되었고 따라서 환자의 만족도가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이 논문은 다음을 보시면 제목이 나오는데 디지털 임플란트의 특징,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에 대한 시스테믹 리뷰 논문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비교 대상이 3가지였어요. 풀 가이드, 그리고 반, 해프 가이드, 그리고 손으로만 하는 수술. 풀 가이드, 처음부터 끝까지 디지털로 하는 전체 가이드 수술이 가장 정확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반 가이드, 그리고 손으로 하는 것이 가장 덜 정확했다는 결과입니다.
또한 다른 특징을 또 보여줬는데요. 이 논문에서 말하는 다른 특징은요. 그런데 이 디지털 임플란트는 좀 배우는 기간이 필요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술자가 3D 플래닝을 이제 프로그램 내에서 해야 되는데 네.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시술 경험과 3D 플래닝 하는 거가 서로 피드백하면서 이 3D 플래닝 한 게 결과가 어떻게 구현될지에 대한 걸 알고 플래닝하는 기술이 필요하고요. 수술에 대한 숙련도는 기존 수술식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단점 중에 하나는 병원에서는 그런 장비나 프로그램 이런 것들 또한 인력들을 이제 구비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병원의 비용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네.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무료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전화 주신 시청자와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네, 어떤 점이 네네. 궁금하신가요? 그 디지털 임플란트 그 방송을 보다가 지금 접했는데요. 네. 그 위에 이빨이 지금 하나밖에 없는 경우거든요. 아, 그래서 네.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한번 알고 싶어서요. 아,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 네. 한번 상담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임플란트 하나만 있는데 그 하나 치아의 상태는 어떠신지요? 그리고 현재 사용하는 틀니가 계신가요? 있으신가요? 밑에 이제 이빨은 저기 임플란트를 다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위에가 지금 안 좋은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위에 것도 그거 하나가 있는데 그것도 빼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상담 받아보고 싶어서 방송에 나오시길래 한번 전화해 본 거예요. 네. 하나가 있는데 나머지는 치아가 있다고 하셨나요? 아니요, 다 없죠. 아, 치아가 없죠. 하나만 있고요. 하나만 그 있고, 치아조차도 좀 안 좋아서 빼야 될 것 네네, 같다라고 예, 하셨습니다. 그것도 혹시 빼야 될것 위에는 틀니 같아요. 사용을 하시고 계신가요? 네네네네. 틀니 사용을 하시고 계시다면 그래도 교합 고경은 좀 더 유지되고 있으실 것 같은데 그 하나 있는 임플란트가 많이 흔들리거나 충치가 있거나 이러면 발치를 하시고 전체 임플란트를 하시는 거를 권유해 드립니다. 상담은 받아보신 상태이신가요? 아니요, 여태 받아본 적은 없어요. 네. 전체 임플란트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 지금 상담 받아보고 싶어서. 네. 전체 임플란트 개수가 궁금하신가요? 아니면 네네네. 네. 개수 같은 경우는 보통은 8개에서 10개 정도를 하는데 네. 치조골 상태가 좋은 경우는 6개도 가능하십니다. 아, 그런데 이제 만약에 임플란트 틀니를 하신다면 4개 정도를 심어서 임플란트 틀니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치조골 상태에 따라서 개수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지금 65세요. 이게 사실 네. 젊으신 편이시잖아요. 네, 그렇다면 네네. 그게 당뇨가 있다 보니까 아, 네. 그래서 당뇨- 이제 그게 예. 당뇨가 컨트롤이 잘 돼서 당화혈색소 수치 혹은 혈당 수치가 잘 유지된다면 걱정 안 하시고 수술 받으셔도 됩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해 주셨거든요. 첫 번째는 전악. 그러니까 6개에서 8개 그리고 아니면 임플란트 틀니. 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례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희 계속 방송하시면서 한번 설명을 좀 더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좀 예후가 좋은 사례 보면서 좀 자세하게 또 이분처럼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 사례는요. 틀니를 오랫동안 쓰시던 분이신데요. 위에요? 아니면 아래요? 위, 아래 전부 다 사용을 아, 하셨습니다. 그러셨군요. 지금 보면 아래 이가 몇 개만 이렇게 조금 보이잖아요. 네네네. 수술 전에.
이분은 임플란트 시술 받는 게 소원이셨습니다. 그렇지만 당뇨나 고혈압 이런 전신질환이 있으셨는데요. 앞서 상담하신 분과 똑같이 당뇨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디지털 임플란트로 최소 침습으로 치유를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당뇨라도 전체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었고요. 수술 후에 전체 치아를 다 가지게 되셨죠. 굉장히 젊어진 모습을 보이셨고 굉장히 만족하셨습니다. 다음 사례를 보시면요. 네. 이분은 수술 전 사진을 보면 치아들이 좀 많이 움직여 있는데요. 네. 치주염이 심해서 치아가 자주 이제 빠지게 되는 상실되게 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여성분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치아가 보이는 곳에 없는데도 못하게 됐던 이유는요. 이분도 역시 임플란트를 시술 후에 잘 안 됐던 경험이 있어서 굉장히 이제 잘 알아보고 주저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다가 디지털 임플란트로 정확하게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치료를 결정하고 전체 임플란트를 하게 된 사례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네. 위에 전체 치아를 발치를 하고 다 빼고요. 전화, 네. 네. 그리고서 전체 임플란트를 그 회복했습니다. 위에 몇 개를 심은 거죠? 지금 9개를 심었습니다. 아, 보통 치조골 상태에 따라서 10개, 9개, 8개, 7개, 6개 환자분보다 모두 다 다릅니다. 치조골이 좋을수록 좀 적게 심는 거군요. 그렇죠. 치조골이 좋으면 그 폭이 넓고 치조골의 그리고 그 질이라 그러는데 이게 단단한 정도가 적당하면 너무 단단해도 안 좋고요. 또 너무 물러도 안 좋고 적당하면은 그러면 좀 더 굵고 튼튼한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있고 따라서 임플란트 개수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치조골이 너무 얇은 경우에는 조금 어렵죠. 이분은 사회생활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요. 네. 예, 회사에 다니시는 분이셨거든요. 근데 수술 전에 치아 때문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하셨는데 수술 후에 예뻐지셔가지고 굉장히 만족했고 예뻐졌다는 소리를 많이 들으셨다고 합니다. 다수의 치아를 치료하기 때문에 좀 아까 윗분도 전화 주신 분도 위에가 다 지금 빠졌잖아요. 네. 이런 분들한테 좀 디지털 임플란트가 좀 도움이 될까요? 네. 디지털 임플란트는 모든 분들한테 좋은 치료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나 이제 전체 임플란트가 필요한 경우는요. 임플란트 개수가 많기 때문에 빨리 심어야 되는 점 때문에 디지털 임플란트로 빨리빨리 수술하는 거 이것도 장점이지만요. 전체 임플란트인 경우는 수술하기 전에 치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레퍼런스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 술자가 치아의 위치를 상상하고 거기에 각도를 상상하고 모든 상상으로 해야 되는데 디지털 임플란트는 미리 시뮬레이션을 다 했기 때문에 각도가 정확하게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수면 임플란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임플란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수면 임플란트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포가 많으신 분들이죠. 그러나 또한 이분들은 수면 임플란트를 하다가 수면 임플란트, 수면 마취의 그 부작용에 대한 걱정을 또한 하셔서 또 주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디지털 임플란트를 하면은요, 경우에 따라서는 5분 이내에 심어지기도 하고요. 상대적으로 기존 방법보다 시술 시간이 적기 때문에 두려움 있는 분들도 빠르게 치료를 받는데 수면 임플란트를 안 해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뼈이식 임플란트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디지털 임플란트는 무절개를 많이 하니까 뼈이식 할 적에는 아닌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디지털 임플란트를 통해서 뼈이식 임플란트를 하는 경우에는 뼈이식 양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뼈이식 양이 조금 필요한 경우는요. 그 조금 필요한 거를 피해서 그러니까 뼈이식이 될 것 같은데 아니고 이제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필요하다면 요만큼 필요할 수 있고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뼈를 정확하게 최대한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손으로만 하는 경우는 이쪽에다가 심으면 뼈 이식 안 할 수 있는데 0.1mm만 조금 밖으로 나가면 0.1mm의 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성이 뼈 이식 임플란트의 경우에 뼈 이식제를 적게 쓸 수 있게 합니다. 당뇨, 고혈압 등 전신 질환에 있는 경우는 감염에 대한 위험이나 출혈 때문에 도움이 되고요. 또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현대인이나 바쁜 CEO나 그리고 멀리서 오셔서 진료하는 분들은 한국에 있는 기간이 뭐 짧거나 이러면 좀 시간이 촉박하잖아요. 네. 그럴 때 디지털 임플란트를 하면 빠르게 치유될 수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철물에도 이제는 디지털 기술이 좀 접목이 됐다면서요. 네, 그래서 제가 보철 케이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70세 남성분이신데요. 네. 이분은 이제 임플란트만 한 게 아니고요. 전체 보철까지 했습니다. 전치부의 경우는 치아, 그러니까 전부 크라운을 한 거고요.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를 했는데 이분이 그냥 단순히 예뻐지려고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오랜 동안 이제 너무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요, 치아가 깨짐 증상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치아가 깨지면 점점점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 교합 고경이라 그랬는데 위 아래 이 사이가 이렇게 좁아집니다. 여기 짧아지게 되죠. 예, 그러면 이제 부정교합이 생기게 되고 임플란트 심을 공간도 적게 되고 이런 경우에 임플란트를 하면은요, 임플란트에 과도한 힘이 전해져서 임플란트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는 전체 임플란트, 전체 보철과 어금니 임플란트를 통해서 적절한 교합, 동적 교합, 정적 교합을 형성해서 아이디어란 교합으로 기능적으로나 그리고 심미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가지게 됐던 케이스입니다. 네.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요, 네. 디지털 임플란트 하는 과정 왼쪽에 수술 전에 계획 사진입니다. 네. 오른쪽 수술 후에 똑같이 심어졌고 똑같이 보철이 돼 있죠. 네네. 예, 계획한 그대로 한 것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요, 아까 그 과정이 디지털 보철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 보철이 똑같이 되는 것도 역시 컴퓨터로 작업했기 때문에 똑같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예후가 좋은 사례로 환자마다 개인차가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사실 임플란트 심을 때 중요한 게 잇몸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잇몸뼈 또한 좀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설명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잇몸 뼈가 좀 없거나 혹은 주변 치아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임플란트 식립이 조금 심을 때 이제 이걸 어떻게 심어야 될지 어떤 각도로 할지 조금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랜드마크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그럴 때라도 디지털 임플란트를 사용을 하면은 계획한 대로 그대로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심을 수 있고요. 임플란트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 그것은 정확하게 심어야 네. 오래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시면 계획한 그대로 위아래 똑같고, 네, 위아래 사진이요. 오른쪽 케이스는 좌우 두 개가 지금 똑같은 위치에 심어졌습니다. 똑같이 심어서 정밀하게 심은 임플란트가 오래가는 임플란트의 기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교합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알고 네. 있습니다. 계속 아까 교합 얘기를 좀 하셨거든요. 네. 임플란트 잘 심는 것도 중요하고요. 잘 심어진 다음에 이제 치아가 위에 올라가는데 그 치아가 아래 위가 이렇게 맞물리는 것을 교합이라고 하죠. 네. 맞물리는 거기 때문에 교합이 잘 맞아야 잘 씹을 수 있고요. 이 맞물릴 적에 막 비껴 맞거나 쾅쾅 맞거나 이러면 쾅쾅 때리면 임플란트가 오래 가지 못할 수 있죠. 그래서 교합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교합을 맞출 때요. 네. 무슨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네. 굉장히 잘 이제 맞추면서 기쁨도 있고요. 생각보다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방법은 그러면 교합을 뭘 사용을 해서 맞췄냐 하면 색종이 있어요. 아, 예. 빨간색, 까만색. 왼쪽 사진을 보면요. 치아에 이렇게 점이 찍혀 있습니다. 네. 네, 색종이로 찍어서 이제 보게 됐는데요. 사실 색종이 찍은 거는 그냥 찍은 점 하나 딱 보여주고요. 그 외에 시간적으로 어떻게 물려지는지, 힘의 크기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하나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또한 굉장히 중요한 거는요. 조기 접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기 접촉이라는 거는 교합을 할 적에 조기, 그러니까 그냥 먼저 탁 맞물렸다가 비껴서 딴 데로 가는 그 접촉입니다. 아. 그 접촉이 색종이로는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것을 발견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교합 측정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상으로 처음 살짝 닿는 것부터 물리는 것까지 끝에 완전히 물릴 때까지 시간도 보여주고 그 강도도 상대적인 강도도 보여주고 좌우 균형도 보여줌으로써 보다 더 정밀한 교합 형성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특히 임플란트는요. 자연 치아와 달리 그 쿠션 작용을 하는 치주 인대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큰 힘이 가해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어떤 적응력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라서 자연 치아보다는 좀 더 미세하게 교합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정확도는 높이고 부작용을 줄인 디지털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주말 아침 다양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렸던 닥터큐 내용말하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다음에 다시 더 풍성하고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